안녕하세요. 모트리얼 박기동입니다. 네, 지금 공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공사가 엄청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나무도 지금 막 많이 심고 인테리어 공사도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조만간 새롭게 재단장한 펠리시아가 아니고 새로운 이름 브리즈 131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오픈할 브런치 카페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만나볼 차는 요 카니발 1.6 터보 하이브리드거든요. 차를 그냥 신차를 한번 만나봤었고 지난번 시승회를 통해서 한번 더 만나봤었는데 사실 그때 급하게 궁금한 내용들은 대부분 해결을 했어요. 승차감은 어떤지 또 연비는 어느 정도 대충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대충 살펴보긴 했는데 사실 제가 이 카니발을 그동안 좀 이렇게 제대로 타본 적이 그렇게 없어요. 대체로 시승할 때만 시승차를 잠깐씩만 타보고 막 장거리 여행 같은 것도 사실 그렇게 많이 못 해봤거든요. 근데 카니발은 사실 늘 궁금하잖아요. 우리 남성분들은 언제나 사실 카니발은 항상 궁금한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좀 약간 사심을 담아서 카니발을 좀 제대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다시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이게 SUV랑은 다르게 실내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트 베리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느낌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실내에서 뭘 즐길 수 있을지도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거리 주행도 좀 해가면서 연비도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또 여기 이제 유명산에 왔으니까 산길 주행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좀 더 궁금했던 것들 심화해서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요거 오는 동안에 고속도로에서만 연비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동수원 톨게이트 딱 들어와서 바로 연비 리셋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연비 체크를 해가지고요. 영동 고속도로를 쭉 타고 그리고 여주 인터체인지에서 이제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와서 양평을 또 딱 통과해서 나왔을 때 연비가 17.4가 나왔어요. 고속도로인데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온 거죠. 중간에 그 영동고속도로가 일부 좀 정체 구간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계속 올라오면서 계속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한 18까지도 올라갔다가 또 오르막 내리막에 따라서 약간씩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한 17.4를 달성을 했는데 계속 고기를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동네 들어오는 동안에 17.6까지 올라갔는데 고속도로에서도 17 정도 나온다 그러면 사실 연비가 정말 괜찮은 거죠. 이게 덩치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게 소렌토보다 확실히 더 덩치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비에서 조금은 불리할 텐데 그래도 고속도로 연비도 꽤 잘 나왔었고요. 이따가 오늘은 좀 장거리 주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연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형 카니발 요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디자인 바뀐 부분들은 지난번에 대부분 다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앞모습만 보더라도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도 들어가고 약간 소렌토를 닮은 그런 느낌으로 바뀌어가지고 디자인은 진짜 잘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SUV 느낌도 꽤 많이 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차 쓱 보면 저거 소렌토인가 했다가 카니발이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만큼 디자인은 정말 잘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 그래비티 트림은 아니고요. 시그니처의 풀옵션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시는 것처럼 19인치 휠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아에서 쓰고 있는 이런 형태의 사각형, 삼각형, 우각형 이런 형태의 디자인도 저는 무척 마음에 들고요. 이런 형태의 약간 기아하기 많이 들어가 있는 기아 느낌의 휠 중에서 제일 예쁜 거는 코나에 있는 오각형짜리 코나에 있는 그 휠 진짜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뒷모습도 보면 이렇게 딱 기역자 형태가 두 개가 딱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느낌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외관 디자인은 정말 잘 바꿨고 뭐 인테리어도 굉장히 잘 바꿨다는 거 지난번에 다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우선은 그 2열하고 3열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니발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도 최고의 매력 중에 하나는 이렇게 슬라이드로 열리는 이 도어가 정말 매력이죠. 아무래도 공간도 적게 차지하기도 하고
또 타고 내리기도 정말 편하기도 하고요. 지금 오늘 가져온 시승차는 9인승이거든요. 등받이는 전동으로 이렇게 조절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슬라이드 길이가 뭐 워낙 완전히 붙이면 완전히 앞에 붙어버리고 뒤로 밀면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요게 운전해온 그 상태여 가지고요. 2열 공간은 뭐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무래도 9인승은 중간에 통로가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뒤로 넘어가기도 정말 좋죠. 그래서 3열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러면 3열 슬라이드도 계속 당기면 이렇게까지 여기 이 정도의 슬라이드 여유가 있죠. 카니발 실내 공간은 뭐 이미 다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지금 2열, 3열은 세워져 있고 지금 4열은 눕혀 놓은 상황이거든요. 보통 아무래도 이제 9인승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렇게 해서 운영들을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최대한 6명 정도까지는 굉장히 여유 있게 타시고 뒤에는 이제 화물 공간으로 그렇게들 많이 쓰실 텐데, 이 상태에서 시트를 만약에 평탄화를 하고 싶으면, 그게 제가 궁금한 게 이거죠. 카니발 가지고 차박을 하면 어떨까? 실제로 한 번도 안 해봐서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아는 많은 분들은 이미 뭐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만 한 번 더 세팅을 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지금 2열 등받이가 전동이잖아요. 전동이면 완전히 폴딩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완전히 폴딩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평탄화를 해야 되느냐 하면, 1열은 어차피 여기 이제 워크인 디바이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조절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뒤로 눕혀야 돼요. 이렇게. 그러자면 최대한 앞으로 당긴 다음에 뒤로 눕히는 거죠. 헤드레스트는 빼버리고, 빼고 뒤로 최대한 눕히고. 오, 굉장히 많이, 물론 여기가 이제 울룩불룩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어쩔 수 없이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받이가 거의 수평에 가깝게 지금 누워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3열도 등받이를 이렇게 하면 누워지는 거죠. 네. 그러면 2열, 3열이 지금 완전 등받이를 다 눕혀서 평탄화가 된 상황이거든요. 야, 근데 이렇게 해도 이거는 여기서 잠을 자기는 좀 어렵겠는데. 만약에 여기서 잠을 자겠다고 하면, 물론 이거를 이제 4개를 다 한 김에 해볼까요? 여기서 다 눕히고, 와, 이렇게 되면 그래도 나름 굉장히 평평하죠.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제 여기다 매트를 깐다든가 그렇게 하면 나름 캠핑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야, 이게 진짜 엄청 넓은 공간을 지금 완전 평탄화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잠을 잔다고 하면 결국은 이렇게 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그죠? 네.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등받이를 조금만 세우고. 그래도 이게 편하진 않구나. 이 정도? 네. 그래서 완전히 눕힌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 괜찮은데? 여기가 지금 허리가 훅 꺼져 있어 가지고 여기만 뭐를 집어 넣으면 이렇게. 그렇구나. 3열에 손잡이가 없는 게 아쉽네. 2열에는 손잡이가 있는데 여기 손잡이가 있어야 이렇게 딱 잡고 일어나고 하기 좋을 텐데, 이렇게 누워보면 카니발 9인승도 나름 괜찮은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게 형태 나오는 거를 봤을 때 이거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괜찮네요. 그리고 또 이게 SUV보다 장점이 뭐냐면, SUV는 평탄화할 때 시트를 앞으로 접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뒤에 등받이가, 등판이 바닥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바닥이 그냥 이런 플로어 같은 이런 등판 딱딱한 걸로 바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평탄을 하게 되면 시트 쿠션 쪽이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쿠션이 좋아요. 이거 괜찮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제가 카니발을 그동안 열심히 많이 안 타봤다는 게 티가 나죠.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생각보다 괜찮다, 카니발이. 근데 지금 연비까지 좋으니까.
이 정도면 굳이 추가로 평타 하나를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저처럼 잠버릇이 나쁜 사람들은 자다가 이렇게 굴러 떨어질 수가 있긴 하겠지만, 여기 가운데만 뭔가를 딱 집어 넣으면, 그리고 여기도 쿠션 하나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2열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기차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도 보면 여기 2열에 220V 단자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용량이 200W 정도 되거든요. 200W면 나쁘지 않죠. 12V도 180W나 되네. 그러면 2열에서 TV를 보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괜찮겠네요.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서 보여드렸던 그 TV 모니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2열에서 TV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게 공간 자체가 아무래도 SUV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여유가 있으니까 좋죠. 공간이 진짜 여유가 있죠. 근데 요 2열 슬라이드가 조금 아쉽긴 하구나. 이거랑 지금 그 폭이 다르기 때문에 슬라이드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어차피 이게 슬라이드가 많이 되면 요게 여기서 한 20cm쯤 더 뒤로 갈 수 있다 그러면 2열 공간을 좀 극대화해서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그러면 1열 시트를 다시. 이게 이런 차들은 1열 그 운전석도 워크인 디바이스 있어야 된다니까. 예.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2열에서 조절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요 정도. 조금 더 세워야 되나? 예. 이쪽 동반석은 여기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죠? 2열에서 뭔가를 할 때도 엄청 좋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됐죠. 짠, 이렇게 해서 딱 세우면, 그렇지, 이러면 되는 거죠. 예. 진짜 쉽다. 이거는 그냥 여기다 전기 꽂으면 되잖아. 그죠? 예. 엄청 쉽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지금 제가 블루투스로 폰을 차량 연결해 놨거든요. 우와. 우와, 엄청 크네. 오케이. 자, 다 됐고. 그러면 최근에 요즘 이 캠핑하는 영상을 자주 보고 있는데. 맞네요. 좋으셨으니까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거든요. 꼭 가보고 싶었어요. 약간 그럼 우리 거기 가기 전에 어느 정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프로그램 이렇게 재생을 할 때 그 효과음이나 아니면 배경음악 같은 거 들어가는 거 공간 꽉 갖춰져 있는 공간에서 들으면 소리 진짜 좋거든요. 카니발에서도 공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진짜 편하고 좋네. 이게 지금 그 하이브리드잖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니거든요. 근데 시동이 아직 안 걸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거 오래 가진 않아요. 최소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정도 돼야 1시간, 2시간 뭐 음악 듣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건 일반 하이브리드여가지고 지금 시동이 안 걸려 있는데 요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한 10분 뭐 그 이상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시동을 걸어 놓고, 만약에 정차한 상태에서 보려면 걸어 놓고 보긴 해야 되지만, 근데 주행 중에 만약에 2열에 뒷좌석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 만약에 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쓴다 그러면 뒤에 계시는 분들은 주행 중에도 이런 거 뭐 엄청 편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지, 이 정도는 달아줘야지 사이즈가, 그죠? 네. 확실히 이게 차 안에서 영화 볼 맛이 난다니까요. 사운드 자체가 진짜 차원이 다르죠. 확실히, 그리고 이거는
이쪽에 220V 단자가 있으니까 진짜 편하고 좋네요. 요거 이따가 강가에 가든지 해가지고 약간 어두워지면, 지금 아무래도 밖이 밝으니까 노출이, 조명 자체가 어두운 화면 들어가 버리면 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밤에 봐야 좀 더 잘 볼 수 있겠죠. 상당히 좋은데, 여기 220V 단자 있는 거 요거 완전 대박이에요, 대박. 네, 지난번 시승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지만 맨 처음 등장했던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 지난번 이제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등장하면서 전기 모터 출력이 조금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등장하면서 전기 모터가 출력이 또 좀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기만 가지고도 주행할 수 있는, 그 가속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차가 덩치가 많이 큰 만큼 전기 모터가 늘어난 부분은 사실 굉장히 반가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연비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요. 일단 승차감도 지난번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승차감은 아무래도 차가 좀 묵직한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이 정도면 뭐 상당히 그 부드럽게 세팅이 잘 되어 있는데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긴 하는데, 사실 궁금한 게 과연 이게 산길 와인딩에서 어떤 느낌이 날지 그걸 궁금해 가지고 오늘 지금 유명산에 가지고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전기 모터만 가지고도 지난번에 확인했듯이 거의 한 시속 75km, 시속 80km까지도 꾸준하게 가속이 되긴 하거든요. 약간 정말 엑셀을 깻잎처럼 이렇게 살짝 미세하게 밟고 있으면 천천히 올라가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차가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엑셀을 밟으면 그때 바로바로 또 시동이 걸리거든요. 뭐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전기 모터 출력이 늘어난 부분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선은 에코 모드에서 와인딩 주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모드가 그 노멀 컴포트 모드는 없고요. 에코, 스포츠, 그 다음에 스마트, 이렇게, 스마트가 있구나. 네.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시동을 걸면 디폴트가 에코 모드예요. 네. 그래서 스마트 모드를 쓰시게 되면 요게 일반적으로 컴포트, 노멀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아니어서 승차감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엔진과 또 전기 모터를 운영하는 그 상황에서 스마트가 조금은 더 스마트하게 주행을 해주겠죠. 자, 가솔린 1.6 터보가 180마력이죠, 최고 출력이. 그 다음 전기 모터가 54kW, 그렇게 해서 73.5마력 정도가 되거든요. 합산으로 이제 시스템 출력으로 245마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힘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네, 급가속을 해보면 엔진과 전기 모터가 힘을 합치면 힘은 진짜 상당히 강력해요. 지금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지금 노면이 살짝 젖어 있어서 좀 과격하게 타기는 조금 무리가 되고요. 와, 서스펜션이, 어이구야, 야, 이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정성이 월등히 좋은데요. 오, 롤이 별로 없어요. 뭐지 이게? 내가 카니발 처음 타나? 제가 아무래도 이게 카니발이 휠베이스가 길기도 하고 키도 크고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좀 휘청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휘청 넘어가질 않는데요. 생각보다 롤을 억제를 잘 해주고요. 잘 버텨요. 와, 이게 처음에 조금 넘어가는 듯한데 그 다음부터 더 안 넘어가고 오히려 버텨주거든요. 야, 이거 생각보다 코너를 잘 도는데요. 스포츠 모드에 두고, 물론 이제 뭐 하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오, 우와, 오, 야, 재밌다. 근데 이거 뭐지? 오, 와, 생각했던 것보다 하체가 훨씬 잘 버텨요. 깜짝 놀랐네. 이럴 수가. 이게 기본 승차감이 이전 세대 카니발 때는 좀 나긋나긋한 그런 맛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탄탄한 느낌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게 좀 느낌이 다른가 했는데, 생각보다 하체가 진짜 잘 받쳐주는데요. 한 번 더 이번에 속도를 조금 더 내가지고, 계속 들어오긴 하는구나. 이번에 속도를 조금 더 올렸더니만 전자장비가 지금 계속 개입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언더스티어도 별로 안 나고, 그 롤 자체가 휘청 이런 느낌이 거의 없거든요. 이 정도면 깜짝이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와, 이게 카니발이 이 정도를 버틴다고?
어떤 느낌이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겨울에 그 대한민국 자동차 전문 기자협회에서 올해의 차를 뽑기 위해서 실차 테스트를 인제 서킷에서 했거든요. 그때 EV9을 가지고 제가 서킷을 돌아보고 좀 놀랐어요. 이게 차가 엄청 무거운 전기차잖아요. SUV이기도 하고. 근데 코너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버티면서 돌아주는 느낌이 좀 충격이었거든요. 와, 이렇게 하체를 잘 만들었어? 근데 카니발에서 그 느낌이 좀 났어요. 와, 이게 EV나 SUV도 아니고 이게 RV인데, 와, 미니밴 카니발이 이 정도 하체를 가지고 있으려고 진짜 상상을 안 했는데, 와, 하체가 상당히 좋네요. 와, 이게 최근에 현대차 기아가요, 이 확실히 하체 세팅하는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진짜 많이 늘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부 다른 모델들, 다른 브랜드의 모델들이랑 비교해보면 어떤 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들이 여전히 있을 수도 있지만, 과거의 현대차 기아의 모델들에 비해서는 하체 세팅하는 실력이 진짜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와, 카니발에서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좋아졌네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휘청 넘어가지고 끽 미끄러지면 한쪽 바퀴가 막 들리듯이 그런 느낌들이 나야 되는데, 진짜 깔끔하게 도네요. 와. 자, 그리고 이제 패들 시프트도 있으니까,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주행을 해보면, 근데 아무래도 이게 그 회전수 보정하는 실력까지는 없으니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머리 돌아가는 느낌도 괜찮네. 이게 스포츠 모드의 패들 시프트를 쓴다고 하더라도 응답성도 더디고 반응, 회전수 보정해주는 실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뭐 감성적으로는 좀 못 따라와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고, 그리고 엔진 사운드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같은 1.6 터보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차마다 소리가 조금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코나는 얘보다는 좀 더 매끄러운 느낌인데, 이게 하이브리드여서 세팅이 좀 다를까요?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이 차가 하이브리드가 작동을 해서 전기 모터로만 주행하면, 바꿔볼까요? 일단 에코 모드로 바꾸고, 그러면 지금 내리막이니까 바로 전기 모터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엄청 조용하거든요. 네, 지금 산길을 다 내려와 가지고요, 평지에 도착했는데 지금 배터리가 거의 지금 풀로 차 있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 전기만 가지고 얼마나 주행할 수 있는지 그냥 한번 재미삼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가속은 하지 않고요, 전기만 가지고 시속 한 50km 정도 수준에서 주행을 해볼게요. 이게 배터리가 몇 프로인지가 사실 정확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눈금으로 봤을 때 거의 지금 차 있는 상황이고, 여기 한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또 시동이 걸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동이 걸리기 전까지만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예, 말씀드렸듯이 전기 모터가 처음에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 처음 나왔을 때는 44.7kW였다가 그 다음에 산타페가 등장하면서 47.7kW로 늘어났고, 지금은 54kW로 출력이 꽤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거의 한 10kW 가까이 지금 출력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모터만 가지고 뭐 시속 한 50km, 60km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배터리가 빨리 안 닳는데요. 지금 2km를 주행을 하고 왔는데도 아직도 배터리가 많이 남았어요. 지금 한 4.7km 정도 왔는데 배터리가 한 절반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아까 거의 한 3.5km까지 오는 동안에 배터리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야, 이 전기로만 거의 한 7km 가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차가 한번 정차를 했거든요.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할 때 그때 배터리를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5km를 막 통과를 했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배터리만 가지고 주행은 하긴 합니다. 중간에 정차를 한번 한 게 그게 완전 쥐약이네. 지금 방금 5.5km를 찍고 지금 시동이 걸렸어요. 그냥 재미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급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 두고 하나, 둘, 셋. 오. 네, 아이고 좀 지나버렸네. 이게 확실히
힘이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리고 특히나 초반에 딱 출발할 때 전기 모터가 힘을 보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터보 엔진이기도 하고 또 차가 엄청 무겁기도 하죠.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약간 처음 출발할 때 붕 뜰 수 있거든요. 근데 붕 뜬 느낌 별로 없이 바로 딱 출발해 주는 느낌이 사실 정말 괜찮죠. 이게 전기 모터가 아주 강력한 건 아닌데도 73마력 뭐 그 정도만 하더라도 처음에 이 차를 처음 출발할 때 도와주는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만 하더라도 가속이 꽤 시원시원하게 잘 이루어지고요. 전체적으로 힘도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가끔 아직도 보면 이게 이 큰 덩치에 가솔린 4기통 1.6 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긴 하던데, 이게 그냥 가솔린 1.6이 아니고 1.6 터보 엔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출력도 사실 180마력 정도 되기도 하고 토크는 훨씬 더 높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자연흡기 엔진보다 토크가 굉장히 높잖아요, 터보 같은 경우에. 그런데다가 지금 전기 모터도 토크가 상당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힘은 사실 거의 일상적인 영역에서 힘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안 부족해요. 힘이 부족한데 연비가 17 이렇게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점도 뭐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급가속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테스트를 다 해봤으니까 지금부터 연비를 새로 리셋을 해가지고 지금부터는 좀 장거리 주행에서 실질적으로 장거리 주행에서 연비가 어느 정도, 실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료가 남아있는 게 778km를 갈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요거 아마 계속 스포츠 모드도 쓰고 급가속도 하고 산길 주행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남 주행 가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차를 처음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주유를 가득한 상태에서 한 30km 정도 차를 주행을 해가지고 왔었을 때 900km 이상 주행 가는 거리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한 950km 정도는 주행이 가능한 연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주유하면 950km는 간다. 근데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아마 계속 연비 주행을 계속 하게 되면 그러면 950km가 아니라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기름 가득 채웠을 때 한 1000km 정도까지도 가는 연비가 되지 않을까,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계속 주행을 해볼 계획이고요. 지금 고속도로도 주행을 하고 일반 국도도 주행을 할 건데, 고속도로에서는 도로가 이제 도로에 따라서 최고 속도가 100인데도 있고 110인데도 있잖아요. 근데 대체로 어느 정도 좀 계산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100km에다 걸고 가겠습니다. 그 외에 국도 이런 부분들은 또 좀 연비 운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연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시승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카니발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장비들을 정말 충실하게 다 갖추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통풍 시트 뭐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 다 갖추고 있고, 스마트 키도 스마트 키 2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HDA도 HDA 2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리고 뭐 주차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지금 거의 다 현대차 기아에서 갖고 있는 편의 장비들, 안전 장비들 거의 다 갖춘 상황이어가지고요. 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카니발이 진짜 괜찮아진 것 같아요. 특히나 가족이랑 같이 장거리 여행 같은 거 할 때 4명 이상 되는 가족이다 그러면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SUV의 조금 더 매력을 아직은 느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꽤 오래 탔었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SUV 쪽에 좀 더 마음이 가는데 과연 이 카니발은 어떨까? 이제는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부분을 점검을 해볼 계획입니다. 물론 카니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니발 좋아하시고, 또 SUV 좋아하시는 분들은 SUV 좋아하시고, 이게 좀 나뉘어지죠. 아무래도 파가 좀 나뉘어지는 거는 맞긴 한데, 네,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좀 SUV 파였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카니발의 매력을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일단 이런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덩치가 큰 게 좀 많이 느껴지긴 하네요. 기본적으로 카니발은 사이즈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SUV는 뭐 펠리세이드도 있고 산타페도 있고 그 밑에 투싼도 있고 하니까 뭐 사이즈들이 다 다양하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카니발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인 건 맞잖아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만 하더라도 길이라든가 이런 게 카니발보다 작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5m가 넘거든요. 휠베이스도 3m가 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가 덩치가 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뒤에 긴 거를 좀 달고 주행하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넓은 공간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조금 어떤 SUV랑 비교했을 때만 하더라도, 세단까지 아니고 SUV랑만 비교하더라도 조금 역동적인 느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네. 차가 크긴 커요. 와. 네, 지금 186km를 주행을 해가지고요, 강가에 도착을 했는데 강 한가운데 들어왔네요. 지금 186.5km를 주행을 했고요. 아까 고속도로 통과해서 나올 때가 172km였었는데 고속도로만 주행한 게 연비가 17.0이 나왔거든요. 172km 주행한 게. 생각보다 잘 나온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국도 통해서 아무래도 시골길 오다 보니까 연비가 조금 더 늘어나서 지금 현재 17.3이 됐습니다. 와. 이게 연비가 보통 한 17 이 정도는 대충 나오는 것 같아요. 혼자 타니까. 지난번에 2명 타고 그때는 물론 이제 좀 가다서다도 많이 하고 해서 17.2가 나왔는데 오늘도 계속 비슷하게 나오네요. 우와. 와, 물소리. 아, 좋다. 결국은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른 문제라고 봐야겠죠. 네. 어쨌거나 지금 카니발도 굉장히 편하게 왔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반자율 주행 이런 부분들이 다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여행은 편안하게 잘 왔습니다. 그동안 카니발에 관심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뭔가 조금 아쉬웠던 분들한테는 이제는 뭐 카니발 자체가 충분히 매력적인 모델로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런 정도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대차, 기아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지 않더라도 차로 유지해주는 기능을 따로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차로 유지만 지금 켜놓은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엑셀은 제가 밟고 있지만 핸들은 지금 차가 알아서 돌려주는 거거든요. 요거 따로 설정할 수 있는 이것도 정말 편한데, 근데 뭐 카니발에도 여전히 똑같이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편리한 이런 부분들은 참 좋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신형 카니발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승을 했는데요. 사실 카니발 너무 이렇게 뻔히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장거리 주행이라든가 아니면 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카니발은 살 사람들은 다 사잖아요. 카니발을 대체할 만한 그런 대체 품목이 없다 보니까 워낙 독보적인 존재여서, 그래서 제가 관심이 좀 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작정하고 장거리 주행도 했거든요. 아까 리뷰를 대충 다 끝내고 나서 그때부터 출발해 가지고 지금까지 378km를 주행을 했는데요. 대체로 이제 고속도로 주행을 좀 많이 했고요. 거의 한 90% 가까이 고속도로 주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78.9km를 주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연비가 17.1km/L예요. 대박. 와, 지금 고속도로 주행에서 연비가 17이 넘은 거거든요. 와, 이거 진짜 잘 나온 거죠. 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는 가다쓰다를 좀 반복을 많이 해주고 오히려 시내에서 연비가 더 잘 나오게 마련인데, 지난번에는 시승할 때 그때 좀 약간 시내 위주로 그렇게 해서 시승을 해서 17.2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고속도로를 주행을 많이 했는데도 17.1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 연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힘도 넉넉하고 좋고요. 장거리 주행에서 굉장히 뭐 편안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차가 굉장히 크고 좀 중후한 느낌이 나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새롭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전천후 주행도 필요하고 조금은 더 경쾌한 느낌, 아무데나 막 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신다면 아무래도 SUV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긴 하지만 뭐 카니발은 태생적으로 공간에 대한 필요들, 또 여러 명이 타는 거에 대한 필요들,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냥 카니발을 선택을 하실 텐데, 오늘 장거리 주행을 좀 해보니까 큰 차가 주는 그런 여유로움, 편안함,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취향이 과연 그러면 이제 그동안 좀 SUV 취향이었었는데 이런 카니발 쪽으로 취향이 넘어갈 수 있을까? 오늘 이제 제가 간 데가 좀 약간 강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SUV가 좀 더 취향에 맞긴 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 봐. 예. 제가 아마 가족이 좀 더 많거나 좀 더 대가족 이동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카니발로 가야 될 텐데, 아무래도 그런 필요성이 저한테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 취향에는 여전히 좀 SUV가 취향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나 카니발 하이브리드 정도면 사실 진짜 괜찮겠죠. 뭐 카니발도 뭐 좋은 건 인정.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카니발 영비 굉장히 잘 나왔고, 또 장거리 주행에서도 굉장히 안락하게 편안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 인증샷을 남겨야 되니까 차를 잠깐 세우고, 네, 382.6km를 주행을 해가지고요. 방금 17.2가 됐습니다. 네.